네, 한 주간의 ETF 성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말 격변의 한 주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시장 어땠나요? 일단 저희가 글로벌 ETF 시장의 분위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자금이 유입되긴 했습니다. 네, 자금이 유입되긴 했는데 일단은 이 ETF 시장, 글로벌 ETF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미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게 2주 연속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사실 작년 1월 이후 63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채권형 ETF 쪽은 미국 쪽에서 오히려 자금 유입이 진행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약간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그래도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좀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뭐 오늘까지 보니까 고점 대비 한 12% 넘게 빠지고 나스닥도 한 17% 넘게 빠진 상황이던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 ETF부터 보겠는데 어디가 인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S&P 500 IVV 여기 계속 몰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종목들이지만 이 IVV 같은 경우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3대 ETF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수 조정 자체가 큰 폭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상위 5개 중에 4개가 미국 지수형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로 지금 이제 상위권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유입이 지금 이제 집중되는 현상들은 이제 VTI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 전반, 그러니까 S&P 500보다도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가져가는 종목이 한 3,600개 종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RSP는 조금 이제 특이한 종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S&P 500은 사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보통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더 많은 비중을 실어 놓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지수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RSP는 이 500개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쪼개서 동일하게 이제 넣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움직임들이 좀 더 잘 반영이 되는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빅테크들이 주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지수 선택을 하는 데서도 이런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중소형 쪽이 좀 간다고 보면은 RSP를 선택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기 있는 하이힐드는 뭡니까? HYG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약간 저등급의 회사채들을 사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조금 이제 조금 저가 매수 차원의 자금들이 저기도 좀 들어간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채권 중에서는 조금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수 쪽을 가는 부분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자금이 좀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지수의 ETF에는 또 굉장히 좀 몰려가고 있는 그거는 지금 하단을 잡겠다는 의지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쪽들은 보면은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임의 소비재, 조금 이제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ETF에서는 오히려 좀 자금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ETF들이 좀 수익률이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UVIX. 저거는 이제 빅스 연동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5개 종목 중에 3개가 빅스 인덱스와 관련된 ETF라고 좀 되고요. 격변의 한 주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빅스 인덱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빅스 선물 ETF들이고 이게 사실 1위, 2위, 5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관련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때,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ETF들이고요. 그리고 3위와 4위에 있는 ETF들도 사실 뭐 컨셉은 다르진 않습니다. SOXS는 레버리지 ETF인데 3배 레버리지. 네, 3배의 레버리지인데 인버스 반대 방향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 포지션을 잡는 ETF고요. 아시다시피 뭐 사실 좀 최근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들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또 많이 영향을 좀 악재를 좀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기술주들과 마찬가지로 또 가장 또 이게 그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바이오테크 쪽이 또 변동성이 커지는 이 RABD 같은 경우가 바이오테크의 3배 인버스 레버리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숏에 베팅을 하는 건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시나요, 숏을? 제 사실 숏은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진 않고요. 안 하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ETF 그럼 좀 살펴보죠. 어디가 인기가 있었는지 이번에 국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도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1, 2위를 보시면
뚜렷하게 다른 방향성을 같은 지수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사실 미국과 비슷한 형태겠죠. 그러니까 이 코텍스 레버리지 150 ETF,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가는 형태들을 두 가지로 이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수를 선택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낙폭도 컸고 해서 레버리지와 이제 한 배짜리 코스닥 150 ETF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두 종목은 이제 채권형들, 뭐 회사채라던가 아니면 전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좀 같이 포지션들 포트폴리오 크게 가져가는 ETF고. 채권을 가져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이 경기에 대한 경계감들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는 빠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채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안전자산으로 가는 자금들이 이 채권형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위에 있는 이 CD금리 액티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잘 쉬어가는 자금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안전자산 추구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버스들이 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인버스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인버스가 이제 맨 위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또 관세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3월 31일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사실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차 정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공매도에 가장 이제 제일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역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익률을 좀 안 좋게 좋게 만드는, 거꾸로 이제 인버스니까요. 인버스 ETF는 좋게 만드는 역할들을 했고, 이 밑에 보시면 또 채권형 ETF들이 결국은 또 이제 자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좀 나나 보네요. 금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들은 올라가면서 이 30년 ETF인데 레버리지 ETF, 장기 국채가 이제 가장 가격 변동이 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4% 간당간당 하거든요. 10년물 보면. 맞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좀 더 내려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레벨 측면에서는 사실 뭐 저희가 보는 뷰에서는 이렇게 매력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많이 늦었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 그 테이블에는 안 나왔지만 9위와 10위 정도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엔화로 투자하는 미국 30년 국채 ETF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6, 7, 8위는 사실 다 똑같이 코스피 인버스 ETF들이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엔화 노출 그 30년 국채 ETF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빠지고 엔화가 강세를 갈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격변의 한 주 동안의 ETF 성적표를 좀 보셨는데, 웬만한 불확실성 이제 다 좀 해소가 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ETF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변동성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협상의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명분을 주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보다는 관세율이 높았다는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경계를 하고 있을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조금 이제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포지션들을 또 같이 구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 측면에서는 저희가 미국 종목들은 좀 이제 구조화 ETF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롱숏 전략들을 가져가는 FTLS라던가 CLSE 같은 종목들, 이런 게 조금 이제 그 올라갈 때 조금 더 많이 같이 좀 추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빠질 때 리스크 관리가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ETF 하나를 투자하면 롱숏 전략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안에서 헤지펀드 전략들이 반영된 포트폴리오라서 롱숏 포지션들이 같이 안에 구축이 되어 있는 ETF들이고요. 이 BTAL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 저베타 종목들을 매수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바이어스가 한쪽으로 쏠리진 않지만 주가가 빠질 때, 변동성이 커지면서 빠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량주 포트폴리오는 뭐 당연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약간 지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 소비재 ETF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배당 ETF들,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긴 지수 레벨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발을 살짝 걸쳐 놓으면서 좀 방어적인 전략들을 같이 구축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 조금 이제 장기 자금에 조금 이제 약간의 비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버퍼형 ETF,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퍼형 ETF 짧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버퍼형 ETF는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이 종목 지금 최근에 상장된 종목은 코덱스 이제 3월 버퍼형 ETF로 S&P 500 지수 추종한 ETF고요. 3월마다 지수가 이제 새롭게 캡과 밑에 버퍼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이 버퍼라는 의미 자체가 쿠션, 그러니까 손실을 어느 정도 1년 가져갔을 때 막아줄 수 있는 폭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한 10.4% 정도의 쿠션을 좀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 이거를 초과해서 하락했을 때만 1년 후에 이제 만기가 됐을 때 만기가 옵션 만기 구조 안에서의 구조에 이제 옵션 만기인 거고요. 네. 요게 약간 이걸 넘어가는 수익 손실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손실을 내는 이런 종목이라서 밑을 막아주고 위를 좀 뚫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영건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